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최근 중동발 리스크를 딛고 지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굉장한 강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은 이상하게 조금 재미가 없는 시장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매매는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오늘 같은 시장에 여전히 조금 저 기준에서는 시가 매매에 들어갔던 종목들 중에서 주도 섹터를 조금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말아서 조금 아쉬움이 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뭐라 해도 시장에서 완전히 주도 섹터는 중국 소비주, 소비주의 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나왔던 시진핑 3월 방한설에 더해서 오늘 그 전이죠. 5,000명 중국 인센티브 관광에 이은 이번에는 중국 3,000명 수학여행 학생의 단체 관광이 온다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한 번의 상승의 트리거를 시장에서는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화장품 그리고 호텔, 카지노를 이어서 오늘은 엔터까지 그 수급이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엔터 쪽을 공략을 했었고요. 엔터 쪽을 공략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한국 화장품도 한번 같이 넣어볼게요. 매매는 하지는 않지만 한국 화장품도 같이 넣어보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종합해보면 오늘은 이제 전주에 미 증시는 고용지표가 시장 컨센보다 낮아졌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마감을 하였는데 반대로 트럼프는 아직 주가의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주가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피력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추가 하락보다는 횡보 내지는 여전히 견조한 우상향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월 15일 날 일단은 무역 협상 서명식 관련해서 트럼프가 약간의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노이즈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크게 해석을 안 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을 좀 본다면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으로 외인의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해요. 코스피요.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반대로 코스닥은 수급 개선이 없는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사실 부담이 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우상향은 이어지고 있고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각각 섹터에 대한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집 나갔던 수급이 돌아올 때는 본격적으로 또 IT와 제약이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부분이 테마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테마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제약, IT, 5G를 다 던져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일반 개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눌릴 때 잡아놔야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최근 상승세를 주도했던 IT, 제약, 폴더블 쪽에서는 오늘 기관 외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간 조정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제약은 다시 자기 갈 길을 갈 것으로 판단을 하니 손절보다는 최대한 저가의 매수 기회를 찾는 걸로 보시고요. 그리고 전일 정부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 수소 최초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이 이슈가 지속 이어질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저희 이제 시가 공략주 중에 하나가 수소차 섹터를 바로 시가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나왔고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지속적으로 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수급 현상, 화장품 엔터 전방위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BTS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정이 17일이 1차 일정, 그 다음에 눌렸다가 2차까지 올라가면서 재료가 엄청나게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BTS도 작은 재료가 아니죠. 전일 강했던 SK 바이오팜 관련한 섹터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는 전일 라이브에서 제가 매매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 매매를 했고, 또 장 막판까지 또 오늘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타점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유가 관련주는 월요일 날부터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유가 관련해서 빅텍을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하나 매수를 해서 오버나잇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감하자면 여전히 정치 테마주 미 IT 제약은 4월까지 달려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생각 여전히 유지하면서 시장 눌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볼 예정입니다. 오늘자 후반 이낙연 관련해서 이제 전세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서원이 상한가에 등장하고 관련 종목들이 급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듯 이 정책주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는 총선 전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단기든 스윙이든 뭐 중장기든 다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진칼은 장 초반 시가부터 매도 의견을 좀 봤었고요. 추후에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가 구간이 오면 다시 잡아서 저가부터 끌고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사스 관련해서 장 초반에 강세가 나왔고 장 막판에는 펜벤다졸 관련주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 반등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급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전형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구장창 산 날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구장창 샀어요. 외인 기관이 팔든 말든 전부 다 쌍그리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코스닥은 IT 반도체를 이렇게 패는데 종목이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특히 하락이 컸고요. 대신 오락문화 엔터 쪽으로 방송 서비스 쪽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CJ 이에남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CJ 이에남, 스튜디오 드래곤 등 중국 소비주의 강한 반등이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아무래도 코스닥보다 일단은 강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전쟁 난다 그런 이슈가 날 때 이 이슈가 불거지면 코스피는 2300포인트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300포인트 한번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당연히 6만원 넘고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IT 다시 간다라고 보여져요. 주도주가 움직였고 그 과정 속에서 낙수 효과는 분명히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이 좀 약세인데요. 이 코스피가 가면 이 순서가 어찌 됐던 결국은 코스닥도 따라가게 되었어요. 이 구간 때도 삼성전자는 먼저 갔습니다. 2019년 2월달이죠. 19년 2월달 먼저 얘가 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쭉 상승을 보였죠. 그건 삼성전자의 선발
주자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낙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여줄게요. 자, 그럼 바로 종목 보면서 넘어가죠. 한직칼 시가부터 매도 의견을 보여줬고, 매도 예상 구간을 지금 거의 5만원까지 보려고 했는데 매도세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45,000 구간 매도가 됐고,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한진칼 우를 단기 공략을 좀 했어요. 장중에 이제 1분봉 이 계좌로 한진칼은 키움으로 안 해서 마킹이 좀 없네요. 시가를 회복하는 순간 들어가서 한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에 들어가서 단기로 짧게 수익을 내고 왔고요. 이제 이런 급등주 안에서는 시가의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후 여기 올렸으니까 이런 구간을 다시 노릴게요. 55,000원 구간.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55,000원 구간. 한직칼도 마찬가지로 39,000원 구간, 21선 구간에서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39,000원 구간이면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젠백스라는 종목을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 올랐다가도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이런 힘이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떨어지면 21선에서 번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자, ABL 바이오 오늘 좀 밀렸는데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 종목만 수급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다 안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내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밤부터 JP모건 헬스케어가 아마 시작이 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예를 들면은 먼저 올랐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호재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셀리버리, HLB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HLB는 구간상 HLB는 구간상 일단은 이제 좀 눌림을 좀 보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21선은 생명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에요. 21선이 지켜주면 61선을 트라이 하러 가기 때문에 생명선을 지켜주는 선언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SK 바이오랜드 SK 바이오랜드 같은 종목은 매매하는 약간의 방법이 조금 존재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센트럴 모텍도 똑같은 개념 하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요. 상한가 종목에 하는 매매 기법이라고 할까요? 그게 일정 부분은 정형화된 방식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센트럴 모텍 그리고 얼마 전에 PPI 매매를 끝마쳤고요. 이제 PPI를 끝마쳤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랜드 매매를 좀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뭐 당연히 이런 상한가 종목은 시가가 여기서 바로 뜰 때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시가가 뭐 한 10분이 중요하다 했죠. 이렇게 해서 돌파할 때 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밀리는 거고, 이 구간 이 아래에서 이걸 강하게 돌파할 때 매수하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이 눌린 구간뿐이 없잖아요. 이 구간에서의 매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매매, 딱 두 가지 타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뭐 3.5% 정도 3.5% 정도 구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닌데 거의 정형화된 위치에서 매매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철저하게 이제 바닥권에서만 잡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 이게 하락 추세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약수익권에서 청산을 하고 더 싸게 잡기 위해서 팔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 중에 있는 매매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런 매매를 하면 뭐 내일 예를 들어서 반등의 힘이 약하면 또 매도해 버릴 거예요. 왜냐, 고가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이 상한가 봉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걸 깬다면 이 아래까지 봐야죠. 그 다음에는 딱 이렇게 봐야 되고, 오늘 하나만 더 볼까요? EM코리아 풍국주정하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종목을 뭘 매매를 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풍국주정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풍국주정을 할까 EM코리아를 할까 하다가 시가갭이 높지 않아서 EM코리아를 저희 전부 다 같이 시가 매매를 들어갔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죠. 이 윗구간에서 전량 한 3점 몇 프로 수익분이 못 봤어요. 근데 푸국을 만약에 시가에 공략을 했다면 조금 더 큰 수익이 나왔겠죠. 17,000원 구간에서 19,000원이니까 이제 시가 대비 얘가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그래도 6%, 6.5% 정도 수익 구간을 볼 수 있었는데 얘가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시가에 뭐 봤던 거 몇 개만 더 볼까요? 파루를 이제 매매했는데 얘는 발매도를 좀 한 것 같아요. 너무 매도가 좀 짧아서 이제 여기서 2%, 여기서 2% 정도 그렇게 짧게 매매가 됐고, 그다음 뭐 제일바이오는 종가 베팅이 제일바이오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뭐 오늘은 일부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가 오늘도 한 10개 정도 매매를 한 것 같은데, 자, 이거는 타점 이야기하면서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런 식으로 낮은 가격에서 사야 되지, 이게 이제 어설프게 이 눌림을 잘못 잡으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되기 때문에 또 그때는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리버리 셀리버리는 네, 11선 구간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따로 매매를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자, 그리고 헬릭스미스는 이제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타점을 잡을지 그걸 좀 고민을 해볼 거고, 9만원 아래쪽 88,000원 구간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힘스 IT 섹터에서 OLED 섹터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 수급이 조금 안 좋은 게 조금 아쉬워요. 수급적으로 조금 불리한 게. 근데 추세 매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추세 이탈만 없다면 네,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 여전히 추가 매수 의견까지 피력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에 영업이익 200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컨센이 지금 나쁘지 않은데 1월달에 저는 좋게 발표가 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시장에서 밀리니까 조금 힘든 부분은 있죠. 자, LB세미콘 비중 확대 의견 여전히 드리겠습니다. 비중 확대 여기서 눌리면 계속 매수하세요. 실적과 테마를 겸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MW 5G 이것도 네, 돌파 보고 윗구간 본다라고 했습니다. PPI 지금 보유 종목이고요. 바로 가면 매도할 거고, 뭐 밑에 밀리면 이 구간, 네, 이 구간 정도, 네, 이 구간에서 매수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뭐 쌍바닥 그리고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쌍바닥의 근거는 이 종목의 실적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넷 오늘 단기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60선 걸린 걸로 보여주고 또 이렇게 눌리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넷하고 양자모 코이버 보는데 흐름 둘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소재죠. 소부장 쪽이죠. 얘도 반등 구간이니까 매수 관점으로 시장 대응해 보시고요. MS오토텍은
아직까지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눌림을 노려야 되는데 이 눌림도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승의 강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장 반등해서 위로 슈팅이 나오는지 보고 이거는 좀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스모학은 제가 종목을 매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종목을 오늘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많은 구간에서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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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종가 베팅이 또 들어갔죠.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자기 갈 길을 거의 다 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돌파하냐 못하냐에 대한 관점은 개인의 그릇에 저는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 그리고 매수 단가가 낮고 나는 이 종목을 정말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은 종목을 길게 볼 것이며, 그렇지 못하고 이 종목을 단기로 봤다, 기술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매도가 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몰라요. 그래서 오늘의 거래량을 덮는 더 큰 거래에 나와서 이렇게 뚫고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각의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매도 포지션이 달라진다 라는 점만 보고 갈게요. 당기종 이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 여전히 놔뒀고 좀 보도록 하고, 엘컴텍은 오늘 매수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뭐 이런 하단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손절은 없을 것 같아요. 극동유화는 지금 고민이에요. 내일장을 한번 봐볼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죽고 얘도 움직임이 보이는데, 원래 이제 대장은 흥구석유였죠. 흥구석유가 대장인데 오히려 흥구석유보다는 차트가 극동유화가 조금 더 깔끔합니다. 완전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캡 들고 아일랜드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양봉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캡 해가지고 아일랜드 만들고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이제 그 횡보 내지 매수 관점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내일 정도까지 해서. 그래서 극동유화 한번 봐보려고 해요. 그리고 EM코리아는 아까 말씀드렸죠. EM코리아 내일장도 관심 있게 본다. 풍국 추정 또요. 자, 그 밖에 호텔신라는 매도했으니까 빼버리고, LG화학은 안 눌러줘서 공략을 못했습니다. 추후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볼 예정이고요. 지금 너무 강해요. 이게 그냥 가버릴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 더 강한 게 삼성 SDI인데, 더 강한 게 삼성 SDI예요. 코스피가 강하다 보니까 더 강하죠. 이제는 이제 돌파기 때문에 눌림 잡아야 돼요. 눌림 잡았을 때 약간 좀 공격적인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갈지 이 눌림 구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자, 그리고 제일바이오는 오늘 제가 오전에 8호를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는 종가에 이제 베팅이 들어갔어요. 내일장 지금 시간 외에서 제가 방금 7,800원에 지금 4.7% 구간에서 물량 50% 매도를 쳤습니다. 이거를 매도를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내일 공략을 할 건데,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돌파하면 아마 시초가부터 바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보일 것 같아서 내일 이제 추가 매수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바로 들고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파루, 그렇다면 파루도 같이 가겠죠. 요새 이런 종목들, 아니면 알리코 제약이라든지 뭐 비슷한 알리코 제약이라든지 진바이오텍, 이렇게 내일 같이 한번 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 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한번 왔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JYP. 오늘 JYP는 저희가 시가 공략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일부 진행이 되고 일부는 못했어요. 저는 못했습니다. 얘가 이제 단기적으로 고개를 들고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관심으로 한번 보시죠. 대장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제 엔터의 대장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한국화장품. 지금 한국화장품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또 밀렸는데요. 이제 얘가 노이즈를 주면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눌릴 것인지 관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걸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쭉 눌렸다가 한 번 더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내일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